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41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어휘도 역시 논리 관계라는 게 존재하겠다. 우리 동사어휘편 아직 안 듣고 온 친구들은 꼭 그거 한번 더 들어보시고, 동사어휘 때도 그랬는데요. 부사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리 관계라는 게 이제 뭐 인과관계, 양보관계, 추가관계,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시간의 관계도 있고 조건의 관계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관계가 시험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관계라서 요거를 정리했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연결 부사로요 앞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들 앞뒤 내용을 확인해 줘야죠. 그래서 그게 어, 예상대로 돌아가면 인과관계예요. 근데 예상과 반대로 돌아간다 그럼 양보관계. 추가는 사과를 얘기했는데 배를 얘기하는 요 관계고요. 토익 시험에서 뭐니 뭐니 해도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또 토익 시험을 봤고요. 어저께 성적이래. 어저께 시험을 봤는데 저도 좀 틀렸습니다. 이제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요. 또 그 전에 만점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스스로 내가 말하는 답은 다 답이야! 막 그러면서 자동차 해설 강의에서 이게 답이고 이게 답이 아니면 진짜 니들은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어휴,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어저께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그 after all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메모장 하나 띄워놓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메모장. 그러니까 after all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뜻만 이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저도 순간 이게 헷갈렸어요. after 앞에 일련의 사건들이 막 있는데 뭐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뜻을 제가 순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거를 그냥 제꼈는데 이제 오답에 in the meantime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는 동안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는 동안. 뭐 그냥 그럭저럭 갖다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이상하긴 했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파트 7에서 하여튼 이 논리 관계를 따지는 파트 7뿐만 아니고 파트 5, 6에서 특히 6에서 논리 관계 따지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접속 부사 문제든 뭐 연결 부사 문제든 논리 관계 따지는 거는 계속 습관화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런 단어 자체를 뜻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뜻은 뭐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 있는 것은 다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래서 따라서 뭐 결과적으로 다 비슷한 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다음에 추가 관계는 이제 뭐 또한 게다가 추가적으로 다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리 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동사 때랑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저런 투 부정사 던져주고 혹은 although, because 이런 식의 내용으로 던져주고 나서 그 앞에 어떤 부사를 답으로 할래 이렇게도 나오면 이것도 역시 인과관계를 따져서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모든 출하되는 제품들이 다루어지는데 주의 깊게 다루어지느냐 아니면은 뭐 그냥 무작위로 다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라는 말을 답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요 앞에 파손을 막기 위해서라는 말이 딱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파손을 막으려면 그러면 좀 주의 깊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종종 폐쇄가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러면 갑작스럽게가 답이 되는 이유는 뒤쪽에 폭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발생하는 폭우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니까 경고가 없어? 그러면 급작스러운 거구나.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논리 관계를 따져서 푸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이 단서가 되는 경우 똑같아요. 그가 새로운 서플라이어를 선택하기도 전에 그러면 우리가 공급업체 선택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공급업체 선택하기 전에는 견적서를 받는데 보통 한 군데에서 견적서를 받으면 그게 혹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관계가 있는 그런 업체인가? 왜 저 업체를 선택했지?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두 개, 세 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습니다. 이 상황을 토익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로 논리 관계를 따지는 문제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왜? 새로운 공급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해야 될 일로서 적합한 행동으로서 견적서를 받는 게 왔으니 그러면 이게 현명하게라는 와이즐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울리겠구나. 그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기타 여기에 추가적으로 논리관계에서 요거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정말 별표 빡빡빡 치고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초보자들은 되게 많이 틀리는 이 상황인데요.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거를 토익에서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once는 한때는 이러는 거야. original은 원래는, previously 뭐 이전에는, initially 처음에는, formerly는 역시 이전에는 명사 원이었던 명사 to가 이제는 뭐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 원까지가 뭐를 수식해 준다고 봐야 되냐면 이만큼이 한 덩어리로 뒤에 나와 있는 n2를 수식해 주는 일종의 분사 구문처럼 되는 거죠. 일종의 동격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랬었던 명사 to가 이렇게 연결돼서 저 5단어의 부사들을 시험에서는 답으로 많이 내고 있으니까 꼭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after 다음에 어떤 과정이 나오는데 예상된 결과로 나올 때는 finally나 eventually. 근데 이제 반대의 결과, 토익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쩌고 이럴 때 쓰는 계열이 although, even though, even after 과정. 그리고 나서 still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still은 여전히라는 뜻이 있어서 반대의 결과를 좋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후에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shortly, immediately, soon, right, directly after. 요것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after가 붙으면 직후, before가 붙으면 직전, upon이나 on은 뒤에 뭐 시점 명사나 혹은 ing가 오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뭐뭐 직후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요것도 부사 문제로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논리 관계를 따질 때 도움이 되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이 단서가 되는 경우 이거는 이만큼이 싹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일종의 형용사절로서 이제 who initially were not used to cooking 이 부분이 뭘 수식해 주는 거냐면 even those를 수식해 줘요. 근데 those는 여기서 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쿠킹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식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과 역시 대조하는 관계가 되면서 지금의 부분을 단서로 줬으니까 당연히 시간을 나타내는 이전 부분, 그래서 initially를 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부사절 문제로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이렇게 형용사절로 들어와서 이것이 even those 부분을 수식해 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주절 부분이 단서가 되는 경우 이 뒷부분을 우리는 주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절을 보고 답을 골라주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뭐 위에 나왔던 거나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근데 뭐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긴 한데 명칭이 그래도 대조 관계를 좋아한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위 접속사도 똑같습니다. and나 but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내용을 잘 봐주라는 소리고요. 잡음이 인간의 귀로서는 만약에 배열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감지가 될 수가 있다가 되는데 그렇지만 디바이스를 사용함으로써 들려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배열리가 안 들어오게 되면 좀 논리관계가 이상한 거예요.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장치로는 된다. 이게 논리관계가 맞는 거죠. 특히 but까지 생각해 보면 더더욱 이게 논리관계라는 게 이렇게 잡히는 거구나. 만약에 저기에 긍정문으로 가게 되면 인간의 귀로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장치로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러나라고 한 거 보니까 이거는 인간은 못 듣는데 기계는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사어의 마지막 드디어 기출 고난도 부사어의 싹 다 정리해 놨는데요. 이것도 한 번씩 쫙 볼게요. 저는 이제 이전에 앞서서 미리 얘기해 보자면 토익 시험을 계속 보고요. 계속 정리합니다. 계속 뭘 정리하냐면 어려웠던 문제들, 쉬웠던 거, 어려웠던 거 다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계속 알려줘요. 근데 참 이게 토익 시험이 출제된 지가 뭐 한 30년, 35년이 넘었죠. 19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는 1970년대 말에 이게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정말 시험에 나온 문제가 어마어마한데도 그래도 매번 단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던 게 꼭 한두 문제는 나와요. 참 대단해 얘네들 보면.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시험 문제화 시키는데 만점자를 떨어뜨리려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나머지 한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다 시험에 나왔던 게 재탕이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재탕이 되는 걸 못 느끼지만 이제 저같이 계속 이런 거를 관리하고 추적하는 사람들은 그게 느낌이 오고요. 그래서 이런
기출 고난도 부사어휘 좀 어려웠던 것들이 정리가 되면 좋은 점이 분명히 이거는 다시 시험에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처음 보는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한번 봤던 친구들은 이거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 immediately가 어려웠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immediately는 after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뭐뭐 직후에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라는 식의 어떤 학습을 한 친구. 저도 그런 학습이 돼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색함을 느꼈던 거예요. 호텔이 어, 이 크라우드가 군중이죠. 사람들을 이끌어들였는데 즉시 이끌어들였다. 뭐 이후에 즉시라는 말이 딱히 있지는 않지만 훌륭한 서비스 때문에 즉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아마도 훌륭한 서비스가 뭐 예전에는 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서비스가 이제 탁 생겨서 그래서 인파가 몰렸을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뒤에 이런 말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왠지 after 뭐 한 다음에 얘네들이 훌륭한 서비스를 시작했던 거 이래로 막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뒤쪽에 유명한 주방장 때문에 즉시 인파가 몰렸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좀 어려웠었던 문제죠. 그런 느낌 때문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The presentation ended so abruptly. 요거는 논리관계가 잡히는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abruptly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고요.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질문을 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논리를 딱 제시해 준다라는 것은 질문을 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은 조금은 예정보다는 좀 빨리 끝나거나 뭔가 갑작스럽게 끝나면 그럴 준비조차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abruptly가 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또 account for의 뜻을 좀 어려워서 학생들이 틀렸었던 문제인데요. account for는 이유를 설명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접근성, 시내 지역 쪽으로의 접근성이 아마도 집의 높은 가격들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여러분들이 그 전철역 5분 거리라는 개념 있죠. 전철에서 5분 정도 거리가 있으면 보통은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거. 왜 그런 거냐? 아마도 인접성, 전철역과의 근접성 때문이죠. 접근성, 인접성. 그래서 proximity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예문이 없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쭉쭉쭉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더하기 또 10년치가 같이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정리를 원하는 친구들은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계속 해설 강의를 합니다. 그런 거 잘 듣고 따라오시고 제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계속 와서 들어주시면은 그런 게 유지가 될 거예요. 저는 토익 강사 하는 계속 정리해 나갈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떠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정리를 못하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또 꾸준히 강사하는 한은 알려줄게요. Draw crowds immediately 방금 전에 했던 얘기고요. It will be occasionally necessary. 이 문제는 학생들이 왜 많이 틀렸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occasionally는 이거 뭐 빈도부사 아니야? 그러면 뭔가 느낌 자체가 현재 시제랑 어울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필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가끔씩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 거예요. 미래 시제하고도 빈도부사도. 심지어 예전에는 often이라는 빈도부사가 과거 시제랑 쓰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often이라고 해서 빈도부사 often 근데 he often visits 하면서 이렇게 현재 시제를 좋아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는 종종 방문하곤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visited 하면서 과거 시제랑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과거 시제 앞에 often이 답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승진되기 전에 뭐뭐로서 잠깐 일하다. briefly라는 단어들을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어요. briefly는 우리 보통 간략하게 그 보고를 좀 간략하게 한다라는 이런 느낌만 갖고 있는데 이것이 before 같은 말과 딱 붙어서 뭐뭐 전에 짧게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뭘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어떻게 되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진되기 전에 잠깐 일하다가 되는 거죠. 브리플리라는 게 아주 짧게 일하다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interact with cautiously 조심스럽게 뭐만 교류하다. 이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여기 물결 표시 자리에 무슨 그 맹인견 같은 거 있거든요. 맹인 안내견 뭐 그런 식의 동물이 나왔고요. 그런 동물들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cautiously 하게 interact 해야 된다. 그런 식의 문맥이었는데 학생들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서 많이 틀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다음 be stepped 요거는 stepped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stepped는 인력이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력이 배치되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고요. very라는 단어는 뭐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보통 많이 틀리는 느낌이 있어요. very는 이거 좀 크게 좀 만들어 볼게요. 상당히 다르다 할 때 다르다, 다양하다 이런 뜻인데 differ라던가 vary 그런 것들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purposely는 의도적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의도라는 것은 또 좋게 말하면 생각을 갖고 거기다 위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떠한 식물을 뭐 어디 근처에 배치를 시키거나 이런 게 생각을 가지고 배치라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다음 what you are seeking이라는 이 명사절 앞에 올 수 있는 일종의 초점 부사라고 하는데요. 정확히라는 단어는 네가 찾고 있는 거를 정확히 말해봐. Tell me exactly what you are seeking.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이게 exactly라는 게 동사 수식해 줄 때는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문제도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렸었던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문제라고 막 학생들 얘기 많이 했죠. 실제 시험에서는 저게 properly라는 단어, 적절하게라는 단어가 오답으로 등장했어요. properly는 이게 적절하게 뭐 이런 건데요. 저거는 올바름, 옳고 그름의 느낌이 있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자율이라는 것은 분기에 따라서 뭐 바뀔 수 있다라는 식의 문맥이었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름의 개념으로 뭐 이자가 몇 퍼센트가 옳고 이자 몇 퍼센트 옳지 않고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분기별로 달라진다라는 식의 문제였고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었던 문제로 기억이 납니다. 갑작스럽게 끝나다 방금 전에 얘기했고 이거 얘기했고요. 주장하다가 이렇게 강력하게라는 말을 좋아해서 이거는 강력히라는 뜻이에요. proceed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어디로 나아가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directly가 붙게 되면 어디로 직접 나아가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ntently는 좀 열심히 듣는다 할 때 쓰는 단어고 listen to 사이에 부사가 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definitely는 단연코 분명히 이런 거죠.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이런 문맥으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traditionally는 전통적으로는 이렇지만 올해는 이렇다 그런 식의 문맥에서 앞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원래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traditionally가 시험에 나왔었고요. simultaneously 동시에 이거는 또 학생들이 오답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런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실제 시험을 계속 추적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솔직히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 되게 우울할 때가 있어요. 나도 틀렸을 때 있으니까 이번 시험엔 특히나 많이 틀려가지고 지금 되게 우울해요. 하루 지났는데 여전히 찝찝합니다. 사람 심리가 만점을 계속 맞으면 계속 만점을 맞고 싶은 그런 게 있죠. 완벽한 인간이 되고 싶지만 저의 불완전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역시 토익은 재밌어요. 끝이 없는 것 같아. 끝이 없는 싸움. 그렇지만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정말 이렇게 문제를 내다니. 기발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풍부한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시험에서 이게 뭐가 나왔냐면 equally가 나왔어요. equal이라는 단어 알죠? equal. 그래서 왠지 equal, equal, equal. 맞죠? 철자. 갑자기 철자가 헷갈려가지고. 근데 equally라는 게 왜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었냐면 A and B니까 뭐 라디오하고 TV에 어떤 동등한 느낌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 내용 자체가 방송 자체가 동시에 된다라는 어감이었어요. 이게 뭔가 똑같이 같은 뭐 양만큼 이렇게 뿌려지고 그런 개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동시라는 느낌이었지. 그래서 이 문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념상 좀 제대로 잡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시험에 나오죠. 저번에는 이번 시험에 또 나온 것 중에 우리 그 temporary라고 얘기하면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인 temporary work 하면서 임시의 어떤 작업 일. 근데 part-time은 part-time이죠. 한국에서는 part-time 중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게 없잖아요. part-time은 대부분 임시잖아. 우리나라 현실이지. 그래서 그걸 딱 보자마자 이게 패러프레이징 됐다고 착각한 거야, 저도. 근데 틀렸어요. 그 문제. temporarily 는 그냥 말 그대로 그
그냥 임시만 하는 거고 part-time은 아무리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걸 임시로 볼 수 없다라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것도 같은 계열의 문제가 됩니다. possibly as early as 시점 이러면 아마도 뭐뭐쯤 뭐 어렵지 않고요. as early as라는 게 뭐뭐만큼 일찍이란 말이니까 뭐뭐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far in advance는 한참 앞서서 이런 거고요. mutually productive relationship 상호 간의 생산적인 관계 뭐 어렵지 않고요. mutually는 원체 유명한 단어라서 여러분 electronically는 항상 그 대조에서 많이 쓰이는데 보통은 뭐 프린트 버전에 대조하는 느낌으로 electronically 전자문서 혹은 인터넷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barely noticeable은 아까 문제 한번 풀어본 적 있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거. reportedly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요것도 뭐 다 10년 안에 기출됐었던 내용들인데 많은 친구들이 여기다가 뭘 써서 틀렸었냐면 extremely라는 단어 극도로 떨어지다 이렇게 해서 틀렸는데 extremely라는 것은 보통 형용사나 부사의 정도를 바꿔주는 그것도 원급 앞에 쓰는 단어고요. reportedly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이라는 식으로 동사 수식이 가능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이 재구성되다 싹 다 바뀐 거 상당히 바뀐 거 considerably 상당히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성을 바꾸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우려사항을 다루다. 이거는 시험에 오답으로 largely 이런 게 있어가지고 주로 다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 consistently는 계속적으로 다룬다 이런 식의 문맥이 됐었고요. plan 다음에 accordingly가 뒤에 붙으면 이거는 그에 따라서라는 말이 돼서 보통 문장의 뒤쪽에 주로 붙어서 앞에 나온 내용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에 따라서 바꿔라, 그에 따라서 계획해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면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에 나왔던 기출 부사 어휘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간단히 한번 풀어볼게요. 랩 테크니션스 했는데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은 보기를 딱 보자마자 벌써 ever하고요. yes은 이거 부정문, 의문문 최상급에 어울린다면서 하면서 일단은 제껴주세요. 제껴보고 둘 중에서 이제 뭔가 봤더니 이쪽에 until they got the desired result라고 부사절이 딱 붙어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논리 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닐까.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는 다른 방법들을 그러면 갑작스럽게 시도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게 맞겠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 얻을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도 유튜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어떤 영상이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교재 이제 무료 인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끝나면 정말로 해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구독자 수를 늘릴 것이 저의 목표예요. 구독자 수뿐만 아니고 뭐 정말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뭐 똑같겠죠. 지금 보니까 2분 도어부터 딱 들어갔으면 이거 가지고 대조 관계를 만들어서 문제 풀어봐라 이런 논리 관계 따지는 문제고 그 옷의 얼룩이 거의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식의 부정어가 눈에 일단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부터 먼저 집어넣을게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왜 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의 커피가 쏟아졌는데도 별로 원래는 쏟아지면 벌써 커피 쏟아졌네 이렇게 알아차야 되는데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왜 불구하고니까 그런 내용이 어울리는 거죠. 게다가 뭐 블랙 클로딩이라고 하면 더더욱 때가 묻어도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뭐 정확하게 적절하게 inadvertently 요거는 좀 유명한 단어인데 뭐 이거는 실수로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죠. inadvertently. 뭐 실수로 부주의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열이라는 게 내용을 뒤집어 주면서 정답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부사 어휘까지 다 끝났네요. 이제 우리 형용사 어휘, 명사 어휘 두 개 마지막으로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파트 5가 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